화이자가 자사 백신의 접종을 2차례 완료했더라도 최소 1년 내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예약한 뉴욕 시민들은 예약 일정 변경 없이 다른 백신으로 대체 접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전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 법안이 어제 하원 정부 개혁감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저명 인사 170여 명이 미국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 특허 효력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뉴욕시가 팬데믹 기간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전학년 대상 서머스쿨을 시행합니다. 미국 내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올 여름부터 국내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다카 프로그램 대학생들에게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무상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페어 그랜트 혜택이 지원됩니다. 뉴욕 필하모닉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첫 무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례 완료했더라도 1년 내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례 완료했더라도 1년 내로 추가 접종을 언급하며 또 세 번째 접종 이후에도 매년 추가 접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블라 CEO는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접종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세 번째 접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기존 백신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백신이 혈전 문제로 인해 접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방식의 백신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지난 2월 세 번째 접종 효과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블라 CEO는 3차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최고 과학 책임자인 데이비드 캐슬러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중단된 가운데 해당 백신 접종 예약을 한 뉴욕 시민들은 예약 일정 변경 없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대처해 접종받을 수 있다고 뉴욕시가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 권고에 따라 뉴욕주도 13일부터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뉴욕시가 해당 백신 예약자들을 위해 화이자나 모더나로 백신을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장인 데이비드 척시 박사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중단된 어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예약한 약 4천 명의 뉴욕 시민들은 예약 스케줄이 조정됐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의 예약 일정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백신의 종류만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존슨앤존슨 백신 방문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는 이번 중단 조치로 이들에 대한 접종을 최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중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한 에이스크라는 여성이 3월 5일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했지만 3월 29일 다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자연적으로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며 시중에 나온 백신의 효과는 높지만 코로나19로부터 100%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존슨앤존슨 백신의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얀센 백신 접종을 계획한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크로에시아, 로마니아 등은 얀센 백신을 확보했지만 당분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예방 차원에서 사용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유럽의약품청 등 보건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얀센 백신에 대한 사용 여부가 연기되고 안전성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화이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7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19만 3천 건 급감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지난 3월 소매 판매도 급증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2주 연속 증가해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해 57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70만 건이었습니다. 최소 2주 동안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73만 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내 고용시장이 해빙기를 맞고 있는 신호라고 해석하며 각종 영업 제한 완화와 백신 보급 확대에 힘입어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팬데믹 사태 이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회복까지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미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21만에서 22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무부는 오늘 3월 소매 판매액이 전월에 비해 9.8% 증가한 6,191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자재, 식품 서비스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3월 중 6.9% 증가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7%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분기 성장률은 9.8%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 법안이 어제 하원 정부 개혁감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의 법률을 백악관, 내셔널몰, 2세단 건물, 대법원 건물 등 주요 연방 건물이 집중된 지역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51번째 주로 인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법안은 소위 표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숫자대로 각각 찬성 25표, 반대 19표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 공화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법안입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의원은 이 법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하자며 상원에 민주당 의석 2개를 새로 만들어주자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코머 의원의 노골적인 표현대로 워싱턴 DC는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DC는 주가 아닌 특별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미국 각 주마다 2명씩 배정되는 상원 의석이 워싱턴 DC에는 배정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워싱턴 DC 시민들은 1961년에야 겨우 헌법 개정을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3명을 배정받았고 1964년 대선부터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는 공화당이 대선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곳으로 2008년 이후로는 2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조차 없으며 민주당 후보가 항상 90%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은 워싱턴 DC가 주로 승격되면 상원 의석 2석을 민주당에 늘려주는 것뿐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승격되면 하원 의석도 하나 배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 대신 포토맥강 주변 등 원래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 속했던 지역으로 원상복귀시키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 법안은 지난해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상원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어 법안은 상원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민주당의 캐롤린 멀로니 위원장은 미국은 수도 시민들의 법안에 대한 투표권을 거부하는 유일한 민주국가라며 이는 잘못된 것이며 미 의회가 모든 미국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에도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표결을 위해 이르면 다음 주 하원에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세계 저명인자 170여 명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 특허 효력을 한시적으로 풀어 가난한 나라도 백신을 복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백신 부족난 속에서 국가 간 접종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조즈프 스테클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175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의 특허 효력을 한시적으로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특허권 잠정 중단은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며 백신 기술은 공유돼야 한다며 백신 부족으로 인해 세계 경제 회복이 늦어지면 미국도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널리 접종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은 미국 정부의 프로젝트인 초고속 작전의 지원을 받아 미국계 제조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작성에 참여한 인사들은 미국 제약회사의 백신 특허의 효력이 중단되면 가난한 나라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복제약을 만들어 빠르게 보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진보적 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약회사들이 생명보다 이익을 앞에 두고 있다며 특허 효력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100여 명도 행정부의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이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제약사들의 반발이 큰 데다 특허권이 종준되지 않을 경우 추후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도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집계에 따르면 현재 백신을 한 명도 맞지 않은 나라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키르기스탄, 쿠바 등 50개국에 달합니다.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웠던 학생들을 위해 새롭게 개편된 서머스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육국은 학습 격차를 겪고 있는 학생들과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무료 서머스쿨 프로그램인 서머라이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서머라이징 프로그램의 대상은 뉴욕시 내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학업 증진을 위한 기본 교과 과정은 물론 예술과 야외 활동, 사회 정서적 교육 등이 제공됩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서머스쿨 프로그램은 주 5일 수업이며 오는 7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중학생은 주 4일로서 7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보충 수업이 필요한 고등학생은 7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주 4일 수업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 서머 유스 취업 프로그램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특수학생들은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주 5일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편 온라인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로 수업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시 정부는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야외 활동과 대면 수업이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 신청은 뉴욕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유치원생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은 4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의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행 제한 조치에 따라 주요 항공사들이 운항을 대폭 감축했었는데요. 미국 내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올 여름부터 국내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여름 운항 일정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준비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여름 아메리칸 항공은 미국 노선 운항 좌석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90%, 국제 노선은 80%까지 회복시킬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아메리칸 항공은 이미 미국을 포함해 멕시코와 카리브해 노선 운항 편수를 늘렸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을 포함한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행 제한 조치에 따라 운항을 대폭 감축했으며 특히 1년 중 가장 여행 수요가 많은 여름철 운항 편수가 줄면서 지난해 영업 실적도 바닥을 쳤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해 89억 달러의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형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조종사 신규 채용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의 40% 이상에서 승객 수가 정원의 90% 이상을 채우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노선을 운행하는 저비용 항공사 프론티어 항공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8개의 새 노선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비행기의 가운데 좌석을 비우면 만석일 때보다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23%에서 57%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비행기 가운데 좌석을 비우는 조치를 시행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를 다시 없앤 바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좌석 제한 조치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대상 대학생에게 내년부터는 연방정부의 무상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페어그랜트 혜택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매체 로컬은 20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페어그랜트 무상학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방 유예 청소년들을 포함시켰다고 지난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학생들에게 연간 $400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증가율이며 2021년에 제정된 금액보다 약 41%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난 5일 발표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페어그랜트 수혜 자격을 추방 유예 청소년들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추방 유예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하면 최대 $6,495까지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페어그랜트는 연방 재정 지원금으로서 대출과 달리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어그랜트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기숙사비 또는 주거비 및 학비, 기타 여러 가지의 대학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연방교육부가 직접 지원하는 무상 보조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인상이 대학 학위를 원하는 중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종적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적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New American Economy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 중 45만 명 이상 또는 약 2%가 소르미비 이민자라고 추정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첫 무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의 필하모닉이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을 중단한 지 정확히 400일 만에 관객을 만났습니다. 이날 공연은 링컨센터 개펜홀이 개보 수준이어서 3km 정도 떨어진 허드슨 야드에 있는 쉐드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프랭크 후앙 악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 순간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주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또 입으로 불어야 하는 금관악기나 목관악기 없이 23명의 현악 연주자들만으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은
1시간 동안 캐롤라인 쇼의 간주곡 장 시벨리우스의 라 카스타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 등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객석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자 간격을 3m 정도로 배치했습니다. 통상 1,200명 정도를 수용하지만 이날은 150명을 위한 자리만 마련했습니다. 또 전자티켓을 발행했으며 입장때는 체온도 측정했습니다. 관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나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토록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시경에 따르면 맨하탄 레싱턴 애비뉴와 이스트 72스트리트 인근에서 한 흑인 남성이 48세의 아시안 남성을 향해 쳐다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시안 남성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ABC7 동영상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폭행을 당한 후 급히 자리를 피하는 피해 남성을 지속적으로 뒤쫓아가며 또다시 상점 유리창에 머리가 부딪히도록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가해 남성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거라고 소리치며 내 앞에서 없어져 버리라고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용의자가 반아시아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아직 증오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내주부터 뉴욕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후회를 주축으로 한인 재향 군인 단체들이 아시안 증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본격적인 자율방범대 활동에 돌입합니다. 뉴욕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후회 백돈현 회장과 김윤황 고문, 데이빗 송 총무는 백구 경찰서를 방문해 K-팝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팝 자율방범대는 차량을 이용해 우범 지역을 순찰하고 범죄가 발생할 경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거나 911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NYPD에서 제공하는 범죄 예방 전단지와 함께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IRS는 13일 연소득이 7만 2천 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프리 파일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명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이용해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296만 명의 납세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특히 전자세금보고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또 안전하게 환급금이나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그러나 소득이 7만 2천 달러 이상이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경우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총 25개의 시니어 센터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을 포함한 시니어 지원 확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이를 위해 초기 투자금으로 5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12만 5천 명의 노인들이 뉴욕시의 돌봄 서비스 등 정책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따라 노인들이 가능한 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 즉 앳홈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요양원과 양로원 등에서 외롭게 사는 것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간병인을 통한 가정 간호 서비스, 가사 도우미를 통한 가정 내 식사 서비스 등 서비스를 확장해 시니어들의 필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니어 지원 확대 5개년 계획의 첫 단계로는 시니어 센터 직원 충원, 시니어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통 서비스 확충, 그리고 쇼핑 지원도 포함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